세포의 DNA 복제 과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포는 어떻게 DNA 복제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복제 시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 배시인자라는 인자가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복제 원점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DNA 이중 가닥을 열어야 돼요. 복제 원점에 배시인자가 도착합니다. 배시인자는 누구를 데려오냐면, 일명 나선 요소라는 헬리케이스 효소를 데리고 와서 이 이중 가닥을 벌려요. 벌리면 이렇게 버블 형태가 생기죠. 이거 복제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이 생기고 이 양쪽이 복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벌어진 틈을 통해서 DNA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일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형이니까 원핵세포의 DNA 모양은 원형이니까 끝까지 복제 분기점이 양방향으로 이동해서 한 점에 만나면 이렇게 복제된 두 D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사진에서 봤어도 이렇게 복제 분기점이 양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헬리케이스가 DNA 이중 가닥을 풀어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제 버블이 생기면 단일 가닥이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 단일 가닥이 다시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붙어버린 걸 막기 위해서 새로 이 단일 가닥의 균형에는 싱글 싱글 스트랜드 그다음에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SSBP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SSBP. 그래서 요게 DNA가 다시 어, 두 가닥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SSBP가 붙어서 단위 가닥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핵세포는 DNA 복제를 일으키고 진핵세포도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국제원점에서 이제 개신장 헬케이스가 작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진핵세포의 DNA 모양이 좀 다르죠. 긴, 긴 DNA, 매우 길어요. 긴 DNA. 그리고 이게 이제 사슬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형의 DNA를 빠르게 복제해야 되니까, 이 복제 원점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복제 원점이 많다. 복제 원점이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DNA가 복제될 텐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속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복제 분기점을 볼 수 있어요.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복제 분기점이 동시에 지금 여러 개가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원XF와 진XF 복제 시작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요. 토포 아이소모라즈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지금 여기 보면 헬리케이스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중 나선을 풀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어, 복제 분기점입니다. 복제 분기점. 그다음에 이제 싱글 스트랜드, 그다음에 바인딩 프로테인 SSB가 여기 붙어서 단일 가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복제 분기점이 이렇게 앞에서 헬리케이지가 쭉 풀어가면 이중 나선은 또 구조의 특이점 때문에 앞이 표나선 구조가 생겨요. 표나선 구조. 어, 꼬임이 생기는데 이 꼬임을 토포 아이소머레이즈가 끊어줍니다. 꼬임을 끊어줘. 꼬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꼬임을 풀어준다. 꼬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토포 아이소머레이즈가 진행해. 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면 어,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관련된 영상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봐보죠. 자, 지금 이제 SSBP가
웃고 있네요. 뉴 DNA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헬리케이스가 요렇게 지금 DNA 구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 가면서, 이제 앞에 이제 DNA가 이렇게 꼬이면서 초나선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만들어지죠, 이렇게. 꽈배기 꼬지듯이. 이런 초나선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초나선 구조를 해결을 해야, DNA 이중 나선이 이제 풀어지면서 조제가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이런 꼬임을 풀 건지 이제, 그 다음 영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는 타입이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원 타입이 있고, 투 타입이 있는데, 이제 원 타입 같은 경우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원 타입은 한 가닥을 잘라요. DNA 중 한 가닥을 잘라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켜서 꼬임을 없애는 효소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꼬임이 사라졌죠. 이제 토퍼 아이소머라이즈 2는 이제 잡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으니까, 이거 두 가닥을 동시에 잘라서 이 잘린 두 가닥을 옮겨서 꼬임을 풀어주는 구조야. 2는 두 가닥을 자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슈퍼코일링, 초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어, 토퍼 아이소머레이즈가 이렇게 꼬임을 없애서 원형의 형태를 만드는 이런 구조를 토퍼 아이소머레이즈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좀 살펴봤고, 음, 다시, 수업 자리로 들어와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교과서 하단에 보면, 이제 복제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 살펴볼까? 토퍼 아이소머레이즈는 앞에서 기능을 살펴봤고, 자, 여기 이제 헬리케이스가 되겠죠? 헬리케이스. 헬리케이스가 이중나선 구조를 풀고 있고, 이쪽이 이제 복제 분기점입니다. 복제 분기점. 이 한쪽 면만 지금 키워서, 이쪽 면만 키워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는 3 타입이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3예요. 그 다음에 1입니다. 1. 그 다음 DNA 연결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DNA는 복제는 DNA 그 복제를 시작하게 즉 DNA 종합효소가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는 생체 내에서 합성이 해요. 생체 내에서 프리메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프라이머가 합성이 되는데 이 프라이머는 뭐 DNA 조각이 될 수도 있고 RNA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체 내에서는 이 프리메이즈 효소에 의해서 RNA 조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RNA 조각 5'에서 3'에서 3'의 OH기를 3'의 OH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을 연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3'이고 이거 5'이니까 5'에서 3'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김없이 즉 DNA 중합효소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5'에서 3'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갈 수 있어요. 이 방향이 같죠? 이거를 빠르게 복제한다, 행복하다. 이거. 근데 이쪽은 복제 분기점으로부터 방향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O 방향인데 여기는 지금 3'이고 여기가 5'이기 때문에 이쪽이 3'이 와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달라서 이쪽으로 이제 합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프라이머를 계속 붙이죠. 프라이머를. 프라이머를 붙여서 조각조각 합성해 나간다. 합성 속도가 늦다. 이걸 지연가닥이라고 합니다. 지연가닥. 그리고 프리메이즈가 RNA 조각인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수고, 여기 프라이머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지연 가닥을 합성해보면 각각 조각들이 생기죠. 그 조각들을 오카자키가 1956년도에 오카자키가 이 결편들을 발견해내요. 대장균에서. 그래서 이걸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지연 가닥의 특징은 속도가 느리다. 또 지연 불연속이다. 뭐 이런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계속 불연속 상태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요 DNA에서 붙이는 RNA 조각을 떼내고 그리고 다시 DNA의 염기쌍을 집어넣은 다음에 연결하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합성하는 게 DNA 종합효소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그 갭이라고 해서 여기 인산 골격이 끊긴 이 부분을 DNA 연결 요소가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복제된 D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제가 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저이 화면이잖아요. 그죠? 이날 지금 여기가 오프라인에서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에서 5'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요 화면이, 그죠? 요 복제 분기점으로 나오네. 여기가 이제 오프라인이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어, 합성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도 가닥이라고, 이쪽에 이제 지연 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블이 양쪽으로, 어, 고개 분기점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프라임을 붙이면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도 가닥이 되는 거죠. 요 반대쪽이 지연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이 될 것이고, 말단이니까. 그다음 여기는 여기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 방향으로 어, 진행되겠죠. 저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DNA는 종합해서는 어떻게 DNA를 합성할 것인가? 이거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DNA 종합해서 하는 일은 피로인산, 아데닌 디옥시리보스 3인산에서 인산 두 개를 떨어뜨리면 이 피로인산이 만들어지거든요. 피로인산이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스포디 에스테르 결합,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어내요. 포스포디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연장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게 3말단의 OH기를 가지고 있어야 또 포스포디 에스테르 결합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로 이제 DNA는 종합해서는 DNA를 합성하게 되죠. 특징은 5말단에서 3말단 한 방향으로만 합성을 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될 것이에요. DNA는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실수들을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데, 통상 복제 과정에서 한 10에 5승계 염기쌍 중에서 한 개 정도 그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 근데 이게 이제 복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 오류의 비율이 확 줄어요. 거의 10만 배 정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 곱하기 10의 10승? K 염기수당 중에 한 개 정도? 오류가 생기니 거의 뭐, 10만 배 정도의 오류율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복제를 완료시킨 다음에 오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생기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가? DNA 수선이라고 합니다. DNA 수선. 자, DNA 수선은 핵산 분해 요소, 즉 우리가 DNA 중합에서는 핵산 말단 분해 요소로도 역할을 해요. 핵산 말단 분해 효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5'에서 3' 말단, 이 방향을 인식해서 분해하는 어떤 교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DNA 중합 효소가 여기 보죠. 5에서 3'을 이렇게 끊어서 내보내고 다시 DNA 중합 효소가 들어와서 새롭게 이렇게 합성해서 빈틈은 연결 요소가 연결해서 수선하는 작업을 실제로 DNA가 복제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수동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림은 위중가닥 DNA 복제가 진행 중인 가나, 다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새로 합성된 가닥은 선도가닥이며, 가에서 합성된, 이게 선도가닥이네, 그죠? 가니까, 선도가닥. 그러면 이제 5'에서 3'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불연속이 아닌 연속적으로 합성을 하고 있고요. 다랑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5말단과 3말단 중 하나이다. 기억, 기억이 5말단과 3말단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오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주연 과정. 오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오프라인에서 3'이니까, 지금 이쪽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네요. 어, 그래야 요게 방향성이 지금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5말단이 아니고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라 중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가 되는 것은 나는 이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니까 이 방향이 반대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각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와 라가 같고 다와 라가 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라가 아니라 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에서 복제 시 DNA 조각 표소는 3의 어, 다. 다니까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지금 이게 5'이니까 이쪽이 3'이 되겠죠. 3'에서 이렇게 5'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